1980년 12월 29일 미국 텍사스주 한 대의 차가 인적이 드문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Nine already? Are you not too tired? I'm okay, Granny. Huh? 그런데 그때 Granny, what's that? What? Is it a shooting star? I think it's coming to our direction. 거대한 빛이 빠른 속도로 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We are going to hit it! Stop the car! (1980년 12월 29일) 밤 9시경 미국 텍사스의 허프만 외곽도로에서 거대한 빛과 마주친 한 대의 차.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51세의 평범한 주부 베티 캐시와 그녀의 이후 비키 랜드럼, 비키의 손자 콜비 랜드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상공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빛을 발견한 베티 캐시는 다급히 차를 세웠는데 Oh my God! What is that? 놀랍게도 베티 캐시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강한 빛을 내뿜고 있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비행물체였고, 거대한 크기의 비행물체는 도로 위 3m 정도에서 착륙할 듯 말 듯 떠 있었다. Betty, come back! It's dangerous there! 세 사람은 차 안에서 바깥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했고, 비행물체에서 발산되는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기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렇게 5분 뒤 상공에 떠있던 비행물체가 숨 너머로 사라진 후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 밤 베티와 비키, 콜비 등 세 사람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베티 캐시는 물론 차에서 내리지 않았던 두 사람 또한 팔과 다리, 얼굴 등 신체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물집이 생겼고, 구토와 호흡곤란에 이어서 심지어 머리카락이 빠지기까지 했던 것이다. 다음날 병원으로 찾아간 이들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I think three of you exposed to high doses of radiation based on the symptoms we have. What? Radiation? 세 사람 모두에게서 매우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비행물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베티 캐시와 일행이 겪은 사건은 언론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들이 목격한 비행물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Yeah, it was a UFO they saw. 비행물체의 정체가 UFO라고 주장하는 남자. 그는 나사에서 20년 이상 프로 엔지니어로 근무한 UFO 연구가 존 슈슬러였다. 그는 베티 캐시가 언론을 통해서 진술한 비행물체의 특징을 증거로 제시했다. 삼각형을 위아래로 붙여놓은 듯한 독특한 생김새와 로켓처럼 하단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으로 이륙하는 비행 방식 등 비행물체의 전체적인 외형이 UFO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을 감추려 미군의 수상한 행적을 또 다른 증거로 들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현장 조사를 위해서 의문의 비행물체가 목격된 허프만 외곽도로를 찾아간 존 슈슬러. 그는 비행물체가 떠 있었던 지점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을음 흔적을 발견하게 됐다. 그런데
This road is closed for construction, sir. 존 슈슬러가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았을 때 그곳은 군 당국의 통제 아래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가 한창이었고 I understand, but you can. 두 차례에 걸친 공사가 끝난 후에는 도로 위에 남아있었던 그름 자국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Yeah, it was a UFO. And that's why the government wanted to remove all the traces of it. 비행 물체가 UFO일 것이라는 존 슈슬러의 주장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얼마 후 The flying object that Betty's party witnessed was not a UFO. It was part of the Nerva project that the government has secretly been working on. 베티 캐시와 그녀의 일행이 목격한 비행 물체는 사실 UFO가 아니라 정부에서 비밀리에 추진 중인 널바 프로젝트의 실험용 비행 물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널바 프로젝트는 1960년대부터 미국 원자력위원회와 나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우주 핵추진 사무국이 관리해온 최첨단 핵연소 비행기술 개발 계획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거대 프로젝트였는데 The proof is the symptoms that the three witnesses had. They were all caused by radiation exposure. 그는 베티 캐시와 일행에게 나타난 피폭 증상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널바 프로젝트에서 개발하던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한 비행선은 지속적으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분출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피폭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And that's not all. Chinook helicopters of the U.S. Air Force were also witnessed at the scene. 두 번째 증거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비행물체 말고도 미 공군의 헬기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었다. Granny, look! Choppers are coming! 사건 당시 20대가 넘는 미 공군의 치누크 헬기가 비행물체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이동하는 치누크 헬기의 모습은 당시 비번이었던 데이튼 경찰서의 경찰관 라마 워커와 그의 아내 크리스비에 사는 유전 노동자 제리 맥도날드 등 수많은 주민들에게 목격된 바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제리 맥도날드는 비행물체를 뒤따르는 헬기가 24대라는 것을 확인한 후 공군 부대에 신고를 했고 공군 측으로부터 훈련 중이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So, what does that mean then? The U.S. government dispatched the choppers to protect the flying object. 즉, 미 공군의 헬기는 비행물체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 군 당국에서 사건 현장의 아스팔트를 새로 깐 이유 역시 도로에 남아있는 방사능의 흔적을 없애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And the first thing that the government tried to do was buy Mrs. Cash's car that she was driving the day of the incident. 미국 정부에서 사건 당시 베티가 운전했던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다. Yeah, that's right. They came to see me at the hospital and said they wanted to buy my car. But I did not want to sell it. They said they could force me to sell it. They threatened me to God's sake.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베티 캐시는 미국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무고한 희생자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사람들은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The Nerva project officially ended in 1972. The U.S. government has
nothing to do with the cash laundering incident. 미국 정부는 널바 프로젝트가 1972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발표한 후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베티 캐시는 다른 목격자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고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텍사스 상원 의원인 로이드 벤스턴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부탁을 받은 로이드 벤스턴 상원 의원은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엘링턴 공군기지와 오스틴 공군기지로 찾아가서 12월 29일 치누크 헬기 부대의 이동 기록과 조종사 명단을 요구했다. 그런데 미 공군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No helicopters were called out on December 29th. Moreover, the records on helicopter pilots were all destroyed recently. Therefore, it is regrettable that we can't provide any information you requested. 12월 29일 헬기 부대가 출동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며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자료 공개 역시 거부한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를 상대로 건 베티 캐시의 소송은 법정에서 증명해 보일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정확히 18년이 지난 1998년 12월 29일 베티 캐시가 뇌졸중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1980년 12월 29일 텍사스의 한 도로 위에 나타난 의문의 비행물체. 사람들을 피폭시킨 비행물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 사건의 목격자들은 미국 정부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